잔 것 같지 않은 아침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수면 루틴. 예전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밤이 길어졌죠. 뒤척이는 시간만큼 마음도 같이 커지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잠에는 나이 들어서 필요한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해요. 50대 이후 달라진 잠을 탓하지 않고 다시 배우는 시간에 대해서요. 어느 날부터인가 잠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한번 잠들어도 새벽에 꼭 한두 번은 깨고 눈이 떠진 뒤엔 다시 잠이 오지 않는 밤.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 누워있긴 했는데 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남아요. 그러다 보면 낮에 멍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러다가 큰 병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도 따라오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더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잠은 가끔 우리 마음과 몸을 같이 잡아끄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대 이후의 수면 변화는 꽤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깊고 긴 잠이 자동으로 오던 시기가 지나가고 몸이 조금 더 얕고 짧게 자도록 리듬이 바뀌는 시기인 거죠.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몸이 나이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려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할 일은 왜 나는 잠을 못 자지? 라는 자책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은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보다 환경과 습관으로 조율되는 문제에 더 가깝거든요. 사실 잠을 잘 자던 시절에는 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잠은 그냥 기절하듯 지나가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잠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잠이 우리 삶의 중심처럼 느껴져요. 낮에 피곤한 것도 문제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이 더 큰 문제일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밤을 미리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잠 이야기에는 늘 마음 이야기가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은 그 마음까지 같이 다독이는 방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50대 이후에 겪는 수면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둘째는 자주 깨는 것, 셋째는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그중 하나만 유독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화를 고장으로 보는 대신 변형된 리듬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리듬이 변했으면 조율하면 됩니다. 악기줄이 늘어졌다고 악기를 버리지 않듯이요. 잠도 다시 조율하면 지금의 몸에 맞는 새로운 깊이가 생겨요. 그 조율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잠의 시간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잠의 질을 올리는 생활을 만들면 잠이 훨씬 편해진다는 것. 예전에는 7시간, 8시간을 통으로 자는 게 당연했다면 지금은 5시간에서 6시간이더라도 깨고 나서 덜 피곤한 잠이 더 좋은 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바꾸는 거죠. 많이 자야 한다에서 편하게 자야 한다로요. 그러면 어떻게 편하게 자느냐? 여기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작은 루틴들입니다. 저는 이걸 잠을 부르는 환경 만들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잠은 우리가 억지로 잡아당길수록 도망가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 같거든요. 첫 번째는 아침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밤을 붙잡고 늘어지기 쉬운데 사실 수면의 중심축은 밤이 아니라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자야 하는지 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기상시간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날 밤에 몇 시에 잤든 일어난 시간만큼은 크게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피곤해도 몸은 며칠만 지나면 그 리듬을 다시 맞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조금이라도 보는 게 좋아요. 창문을 열고 5분만 빛을 쐬어도 뇌는 이제 낮이구나 하고 밤의 시계를 다시 설정하거든요. 두 번째는 낮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잠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20분 안쪽으로 짧게 자는 낮잠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낮잠이 길어질 때예요. 오후 늦게 1시간 넘게 자버리면 밤에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만약 낮에 너무 졸리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점심 이후 이른 시간대에 살짝 눈을 붙이는 정도로만 조절해보면 좋겠습니다. 밤잠의 빚을 낮에 탕감하지 않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세 번째는 저녁 이후에 자극을 줄이는 것이에요. 50대 이후에는 작은 자극에도 잠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카페인, 알코올, 스마트폰의 강한 빛과 정보 자극이요.
커피는 오후 2시나 3시 이후부터 줄이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술은 잠을 부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면의 깊이를 깨뜨리기 쉬워요. 잠들긴 쉬운데 새벽에 더 자주 깨는 이유가 술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밤에 보는 영상이나 뉴스는 뇌를 깨어있는 모드로 유지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화면을 덜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럴 땐 완전히 끊으려 하기보다 침대에 누워서는 보지 않기 같은 작은 규칙부터 시작해보면 좋아요. 침대는 잠의 공간으로 뇌가 인식해야 하니까요. 네 번째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잠도 들어갈 준비 신호가 필요해요. 그 신호가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물로 씻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잠깐 보는 것. 이런 순서가 매일 반복되면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잠을 준비해요. 루틴은 뇌에게 보내는 친절한 안내판 같은 거죠. 이쪽으로 오면 잠이 있어. 라고요. 5번째는 침대에서 깨어있는 시간을 줄이기예요.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잠이 안 올 때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면 뇌가 침대를 잠의 장소가 아니라 불안의 장소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분이나 3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잠시 침대를 벗어나 조용한 공간에서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책을 잠깐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는 정도로요. 그러다 다시 졸음이 오면 침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몇 번만 반복해도 침대는 잠이라는 연결이 다시 만들어져요. 6번째는 생각의 소리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밤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각이에요. 낮에는 바빠서 덮어둔 생각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고개를 들죠. 오늘 그 말 왜 했을까? 내일 해야 할 일은 어떡하지? 요즘 내 몸이 왜 이럴까? 생각은 늘 우리를 걱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아주 작은 방법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대신 적어두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메모장에 걱정되는 것들을 그냥 툭툭 적어보세요. 잘 쓰려 하지 말고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냥 꺼내놓는 느낌으로요. 생각이 종이에 내려가면 머릿속 공간이 조금 비워집니다. 그 비워진 공간으로 잠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호흡입니다. 깊고 천천한 호흡은 몸을 안정 모드로 바꿔줍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느긋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려요. 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기 같은 간단한 호흡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은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수면 신호예요.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볼게요. 의외로 수면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침실의 공기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TV를 켜둔 채로 잠을 청하거나 방 안이 너무 덥거나 차가운 상태로 누울 때가 있죠. 그런데 몸은 미세한 온도와 소리에 정말 예민해요. 너무 더우면 깊은 잠이 깨지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긴장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방을 잠깐 환기시키고 이불은 따뜻하되 공기는 약간 서늘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작은 소음이 있다면 완전히 없애려 애쓰기보다 익숙한 소리로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용한 자연음이나 잔잔한 음악처럼요. 완벽한 무음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익숙한 배경이 더 잘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낮에 몸을 적당히 쓰면 밤에 잠이 오는 건 당연한 이치죠. 다만 50대 이후에는 운동의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밤늦게 격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각성돼서 잠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저녁에도 좋지만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가능하면 오후 이른 시간대에 끝내는 편이 더 편안할 때가 많아요. 몸이 오늘 할 일 다 했어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요.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잠 때문에 힘든 이유는 잠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잠이 부족해질까 봐 두려워서인 경우도 많다는 것. 그래서 잠을 다시 배우는 과정에는 두려움을 다루는 법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밤에 잠을 못 잤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내일을 망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유연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수면 부족은 버틸 수 있는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새 잠을 못 잔 것에 주의를 100% 쏟아버리면서 내일을 미리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오늘은 좀 덜 잤네. 그래도 내 몸은 알아서 버텨줄 거야. 이 다정한 말이 불안을 확 줄여줍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대개 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결국 잘 거야. 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잠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원래 잠이 예민한 체질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체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과 마음의 패턴이 잠을 예민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질을 탓하기보다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잠은 나를 탓할수록 멀어지고 나를 돌볼수록 가까워지는 영역이거든요.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건 수면 문제가 오래 지속되거나 코골이나 무호흡 등 극심한 주간 졸림처럼 다른 증상과 동반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점이에요. 생활 루틴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잠이 많지만 때로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도움받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제대로 아끼는 방식이에요. 우리 나이에 필요한 건강은 참는 건강이 아니라 조율하는 건강이니까요. 잠이 달라지는 나이에 제일 필요한 태도는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8시간 깊게 자지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의 몸에 맞게, 지금의 생활에 맞게 괜찮은 잠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주 깊고 긴 잠이 아니어도 안정된 리듬과 편안한 마음이 있으면 잠은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잠은 우리의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밤이 길 수 있어요. 그런 밤을 만나도 오늘은 이런 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잠도 계절을 타고 우리 몸도 계절을 타니까요. 봄에는 예민하고 여름에는 뒤척이고 가을에는 깊어지고 겨울에는 길어지는 밤도 있죠.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 갑니다. 인생에도 잠에도 늘 같은 컨디션은 없어요. 대신 다시 돌아오는 리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을 고정하기, 낮잠을 짧게, 저녁 자극 줄이기, 잠들기 전 루틴 만들기,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기, 생각을 적어두기, 호흡으로 몸을 풀어주기, 침실 공기 조절하기, 운동시간 조율하기. 이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도 잠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잠은 작은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에게 꼭 건네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잠은 당신 편입니다. 지금 잠이 잘 안 오는 시기라 해도 잠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잠은 늘 우리 곁을 맴돌다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졌을 때 살며시 들어오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잠을 쫓아가지 말고 잠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조급함 대신 다정함이, 불안 대신 믿음이 놓이면 더 좋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덜 길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인생 후반전을 잘 사는 연습을 이어가 볼게요.